자, 주문 좀 받아주실래요? 저희가 지금 족발 이렇게 순살로 뼈 없는 족발이다 보니까 보통 뼈 있는 족발만 보셨죠? 뼈가 없이 순살로 오다 보니까 너무 일하기가 편해요. 근데 여긴 족발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네, 이렇게 원팩으로 해서 와요. 이걸 가지고 그냥 뜯어서 썰기만 하면 돼요. 저희가 부가적인 수입을 내기 위해서 이게 홍어예요? 네, 이게 홍어인데 국내산이에요. 그냥 도시락만 시킨 게 아니라 쉽게 홍어도 먹을 수 있게 해놨더니 객단가가 3만 원이 넘어요. 1인 도시락인데 3만 원 이상의 매출이 나온다는 거는, 이렇게 도시락이 있는데 여기에 보쌈만 썰어서 이렇게 나가기만 했는데도 손댈 게 없어요. 일이 그만큼 편리한 거예요. 저는 음식을 아예 만들 줄을 몰랐어요. 아예 칼도 못 잡았어요. 저는 집에서 오이를 하나 썰어도요, 뭉텅뭉텅 써는 거 있죠. 그런 실력밖에 안 되던 사람이었어요. 지금은 이렇게 하시면서 안정적으로 월 한 얼마씩 가져가시는 거예요? 1,500만 원 정도 가져가는 것 같아요. 나쁘지 않죠. 저는 출근을 잘 안 하거든요. 제가 여기 상주하는 게 거의 없어요. 간편하게 5분이면 메뉴가 다 나온다 했잖아요. 그게 이 사업을 처음에 시작하게 된 키포인트였어요. 네. 여준님, 이거 사이즈 뭐죠? 사이즈 특이요. 특이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바쁜 시간에 오셨어요. 간단하게 좀 자기소개 부탁도 될까요? 성남에서 족발보쌈 장사하고 있는 구봉경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일단은 제가 족발을 좀 썰어야 돼서요. 예. 자, 주문 좀 받아주실래요? 저희가 지금 족발 이렇게 순살로 뼈 없는 족발이다 보니까 손님들도 먹기 편하시다고 하고, 보통 뼈 있는 족발만 보셨죠? 원래 족발은 뼈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저희는 그 뼈를 다 발골을 해서 썰기 편하게. 왜냐면 족발 이거 뼈 있는 거 써는 것도 굉장히 힘들거든요. 근데 이 뼈가 없이 순살로 오다 보니까 너무 일하기가 편해요. 조금 더 썰어야 돼서. 미니족 나왔나요? 네, 나왔습니다. 네, 미니족 손질 좀 부탁드릴게요. 자, 뭐가 들어왔을까요? 주방이 되게 작아 보이는데 네. 주방 몇 평이에요? 저희 지금 전체 면적은 6평인데요. 주방은 지금 3평밖에 안 돼요. 바깥에가 홀이에요. 네, 원래는 홀을 하려고, 원테이블 레스토랑처럼 홀을 하려고 좀 했는데 의도처럼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홀은 조금 포기하고 배달 매출에만 지금 집중을 하고 있어요. 주방이 3평인데 지금 직원분 몇 분 계시는 거예요? 저희 지금 점장 1명에 직원 셋 해서 총 4명이 지금 직원을 운영하고 있고요. 자, 판 놔주시고요. 네. 자, 족발 특 나왔어요. 근데 매출이 얼마나 나오길래 이렇게 네. 직원분들 많이 쓰시고 조그마한 데서 네. 그러시는 거예요? 밖에서 저희 손님들이 들어오시거나 지나가시는 분들이 놀래요. 매장은 너무 작은데 안에 사람이 4명, 5명씩 서 있다 보니까 저희는 지금 월 매출이 평균 6천만 원이고요. 여기 그럼 임대료가 얼마나 되는데요? 45만 원. 45만 원이요? 저도 사실 이렇게 잘 될 줄은 몰랐어요. 예. 근데 여긴 족발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포장돼서 나오는 거예요? 네. 솔직히 매장에서 직접 삶는 게 거의 7, 80% 이상이에요. 근데 저희는 이렇게 매장에서 족발 보쌈을 절대 직접적으로 삶지 않고 이렇게 원팩으로 해서 와요. 수비드 조리를 할 수 있게끔 이미 조리가 되어서 오는데 이걸 가지고 그냥 뜯어서 썰기만 하면 돼요. 수비드 조리가 뭐예요? 물 온도로 저온에서 장시간 동안 조리를 하는 기법이에요. 그래서 육즙이 빠지지 않고 이렇게 밀폐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얘를 매장에서 수비드 조리를 한번 해요. 그러니까 이 팩이 팩제로 오면 네. 이거를 따뜻한 물에 담가 놨다가 그렇죠. 꺼내서 써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썰기만 하면 돼요. 너무 편한 거죠. 저희 점장님 이제 불족발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요? 네, 들어가겠습니다. 예, 불족발 몇 단계죠? 불닭발 3단계. 3단계 해주시고요. 네. 점장님 3단계죠? 네, 3단계요. 네. 예. 어떤 걸 먼저, 네, 그거 먼저 나와요. 있어요. 저희 같은 경우는 족발보쌈을 뭐 어떤 요식업에서 처음부터 배웠던 사람들도 아니고 다른 일을 하다가 이런 장사를 시작하게 됐는데 부담감이 있었죠. 족발보쌈을 어떻게 삶지? 단가가 높아서 해보고 싶은데 이거를 매장에서 삶으려면 그런 시간 대비, 노력 대비 또 장사가 안 되면 어떡할까라는 고민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 이거를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이렇게 편하게 나오는 걸 보고 내가 조금만 더 연습을 해보면 되겠구나. 왜냐면 저는 요식업에
저도 한 15년 정도 있었거든요. 식음료 파트, 뭐 요식업이라고 하죠. 그쪽에서 이제 매니저급으로 해서 여기서 상위 1%를 제가 상대했었어요, 원래. 지금 TV에 나오는 국회의원, 그리고 뭐 대통령, 이런 분들이 오시는 그런 프라이빗한 공간이 있거든요. 골프장 레스토랑인데 거의 한 13년 정도 일을 했었어요. 중요한 손님들이 꽤 많이 오다 보니까 일일이 다 케어를 하려면 마감까지 해야 되는 경우도 꽤 많았어요. 그래서 아침 6시, 새벽 6시에 출근했는데 집에 오면 12시, 새벽 12시? 그러면 또 한 3, 4시간 자고 다시 또 새벽에 출근하고 했었죠. 근데 이제 체력이 너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제 요식업은 절대 못하겠다. 너무 힘들다. 또 오래 서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음식을 직접 만드신 건 아니었죠? 저는 음식을 아예 만들 줄을 몰랐어요. 아예 칼도 못 잡았어요. 저는 집에서 오이를 하나 썰어도요, 뭉텅뭉텅 써는 거 있죠. 그런 실력밖에 안 되던 사람이었어요. 몸으로 돈을 벌었던 시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걸 과연 40이 넘어서도 할 수 있을까? 미래지향성도 없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다 보니까 그렇게 힘들게 일할 바엔 차라리 내 장사를 하면서 힘들게 살아보자. 부족한 부분을 연습을 해서 한번 해보자. 그 생각을 가지고 여기 성남을 한 3일을 돌아다녔어요. 그냥 하겠다라는 결정이 없이. 그리고 3일 동안 돌아다니다가 아무래도 배달 사업이다 보니까 중심지가 있으면 그 가운데 지점에 있는 게 효과적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매장을 어떻게 딱 운 좋게 구했고 여기를 들어와서 기본적인 설비만 쭉 정리를 한번 해놓고 기물들이 그렇게 많이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직접 삶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그냥 말 그대로 도마랑 칼과 수비드 조리할 수 있는 기계와 고기를 보관할 수 있는 온장고만 있으면은 족발 보쌈 다 되더라고요. 거기에 보쌈 족발을 보관할 수 있는 냉장고 하나면 끝나더라고요. 그래서 초기 비용도 되게 조금 들었어요. 지금 보시다시피 현재 저희가 8시인데요. 이번 주말은 좀 더 효과가 큰 것 같아요. 저희가 오픈이 4시거든요. 예. 근데 지금 8시 됐는데 매출이 200만 200이죠. 앞으로 영업시간이 새벽 2시까지인데 6시간 남았거든요. 6월달 보시면 6,500만 원 나오고 있어요. 6,500. 네. 이제 5월달. 5월달. 네, 5월달 6,100만 원. 객단가가 거의 4만 원꼴이죠. 네. 저희가 객단가가 좀 좋아요. 4월달 6,300. 네. 3월달 5,600. 5,600. 저희가 겨울에 정말 효과가 좋거든요. 겨울에 보시다시피. 800. 네. 여기에는 포장이랑 전화 주문은 빠져 있어요. 저희가 실제로는 8,500을 팔았어요. 12월 달에. 그리고 여기 보시다시피 일매출. 아마 이게 저희 매장에서 가장 큰 매출이 아닐까 싶어요. 430까지 네. 나왔네요. 여기에 가장 중요한 거는요. 저희가 이날 오후 4시부터 밤 10시까지 6시간 일한 거예요. 6시간 만에 430 매출이 나왔는데 그날은 진짜 바빴어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직원들이 제아의 종소리는 집에 가서 가족들이랑 들어라. 그러다 보니까 직원들이 저렇게 저랑 장기적으로 일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것 같기도 해요. 이 직원분들은 다 평균 한 얼마나 일하셨어요? 지금 저희 점장님은 저랑 2년 가까이 됐고요. 2년. 네, 평균적으로 거의 다 1년 이상씩은 되셨어요. 직원들이 지금 보시다시피 이 3평밖에 안 되는 곳에 직원들이 지금 4명이나 있어요. 놀랍죠?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운영하는 방식에 있어서 차이인 것 같아요. 주어진 매출에서 수익을 내려고만 하면 직원을 안 써요. 근데 오픈한 지 한 달 정도 됐을 때부터 이제 알바를 한 명씩 쓰게 됐는데 그때 갖고 있는 취지가 첫 달도 제가 500 벌었다 했잖아요. 차라리 저는 3개월 동안 400만 벌자. 400만 벌고 100만 원을 직원한테 투자하자. 그래서 알바를 뽑았어요. 또 3개월 동안 가르쳐야 되다 보니까 400 벌 수도 있고 못 벌 수도 있잖아요. 근데 다행스럽게도 한 2달 됐는데 다시 500이 맞춰지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 500에서 600이 나와야지만이 사람을 하나 더 뽑는다라는 기준을 가지고 운영을 하시더라고요. 보통 보면. 물론 500, 600의 기준선은 제가 잡은 거고요. 뭐 300에서 400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저는 500이라는 선이 맞춰지다 보니까 생각보다 빨리 맞춰졌네? 그러면 이번엔 직원을 뽑자. 그렇게 해서 한 명씩 늘려갔는데 혼자서 하던 거를 나눠서 하다 보니까 체력이 안 배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떤 생각까지 했냐. 지금 저희 점장이 저랑 2년 정도 됐거든요. 점장님이. 저 점장님이 저랑 같이 일을 해야 되잖아요. 앞으로 계속. 똑같이 점장님의 체력도 안배를 해줘야겠다 라는 생각에 직원을 한 명 더 뽑고 차라리 그 시간에 내가 배달을 뛰자. 내가 그 배달을 뛰면 그 배달을 뛰는 금액이 직원 한 명의 일당 정도는 나오지 않을까. 그러면은 재료 준비하는데 점장님도 편하고 같이 일하는 직원들도 일이 분담이 되니까 편할 거 아니에요. 스파크 끌고 이 동네를 다 돌아다녔어요. 제가 음식 들고. 물론 배달 대행사한테는 미안하죠. 근데
저도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아이가 태어났는데 이제. 그래서 진짜 그때 노력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든 살아나려고. 지금은 너무 행복하죠. 네. 직원들도 월급도 많이 주려고 노력하고. 막국수랑 주먹밥 해주시고요. 막국수 좀 삶을게요. 예. 칼질 잘 하시는데요? 저요? 네. 아, 진짜 처음에 족발이랑 보쌈을 썼는데 연습을 많이 한다고도 했는데 칼이 밀리더라고요. 스킬이 부족하다 보니까 예. 그러니까 위에는 이렇게 써는데 밑으로 썰어서 내려가면 고기가 위에는 이만큼 두께를 잡았는데 이렇게 넓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먹으니까 손님들이 퍽퍽하다. 눈물 날 뻔했어요. 진짜 속으로 많이 울었어요. 그래서 칼이 문제인가? 라는 생각에 예. 뭐 숯돌로도 칼을 갈아보고 진짜 별 짓은 다 해본 것 같아요. 진짜 속된 말로. 근데 지금은 저는 어디 가서 이제 칼질로 먹고 살 수 있을 정도의 레벨은 올라온 것 같아요. 지금은 이렇게 하시면서 안정적으로 월 한 얼마씩 가져가시는 거예요? 월 지금 1,500만 원 정도 가져가는 것 같아요. 네, 나쁘지 않죠. 저는 출근을 잘 안 하거든요. 제가 여기 상주하는 게 거의 없어요. 저는 일주일에 2번에서 3번. 왜냐면 지금 보다시피 직원이 4분 계시는데 알아서 해주세요. 잘. 시스템이 좋기 때문에 간편하게 그냥 뚝딱뚝딱 하면 그냥 재료가 나와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5분이면 메뉴가 다 나온다 했잖아요. 일주일에 2번, 3번 나오시는데 나오셔서 한 몇 시간 정도 일하시는 거예요? 하루는 풀로 일해요. 왜냐? 저희 점장님이 하루를 쉬니까. 그때는 제가 고기를 썰어야 돼서 하루는 풀로 일하고요. 그리고 저희 점장님이 나오는 날은 피크타임만 살짝. 피크타임이 저희가 5시나 6시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네. 그때부터 8시 반 정도가 피크타임이에요. 한 3, 4시간 정도. 한 2번은 거기 나오시고 한 번은 풀로 네. 일하시고 그리고 나머지 4일은 뭐 하시는 거예요? 집에서 아이랑 놀아줘야 돼요. 아이가 이제 지금 4살이거든요. 아이 태어났을 때 아이 얼굴을 거의 못 봤어요. 자고 있는 것만 보고 일어나면 아무도 없었어요, 집에. 그러다 보니까 아이가 침대에 제가 가면 저를 발로 차요. 그렇게 아이를 못 보고 살았어요. 그래서 지금 어쨌든 수익도 나고 하니까 직원을 한 명 더 뽑고 점장님도 제가 있는 것보다는 직원이 있는 게 솔직히 많이 편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2선으로 빠지고 1선을 알아서 해줬으면 하는 마음에 인력을 4명을 잡아놓고 저는 일주일에 2번 아니면 3번밖에 안 나오죠. 저 없으니까 편하죠? 웃네요. 무조건 나오지 말래요. 네. 불편하나 봐요, 제가. 말이 많아서. 홍어 한 접시만 갖다 주실래요? 네. 저희가, 맞다. 피디님 홍어 좋아하세요? 갑자기 홍어는 왜요? 보쌈에 홍어를 많이들 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보통 배달로 이제 홍어 보쌈이랑 잘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홍어를 시켜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홍어가 큰 박스에 1kg 단위로 해서 크게 와요. 그럼 그걸 냉장고에 놔두면 되게 냄새가 많이 나거든요. 왜? 네. 그런데 저희가 부가적인 수입을 내기 위해서 본사에서 되게 편하게끔 해줬어요. 보시다시피. 아, 이게 홍어예요? 네, 이게 홍어인데 국내산이에요. 이렇게 해가지고 도시락 하나에 보시다시피 홍어 있죠. 이렇게 했는데 그냥 도시락만 시킨 게 아니라 쉽게 홍어도 먹을 수 있게 해놨더니 객단가가 3만 원이 넘어요. 1인 도시락인데 3만 원 이상의 매출이 나온다는 거는 혼자 먹는데. 그리고 이렇게 도시락이 있는데 여기에 보쌈만 썰어서 이렇게 나가기만 했는데도 손댈 게 없어요. 이건 어떻게 조리하는 거예요? 홍어는? 조리할 거 없어요. 여기에 그냥 초장만 챙겨서 이렇게 보내드린대요. 드시기 편하게 접시로 다 저희가 원팩으로 만들어 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거를 손쉽게 매출을 올릴 수 있게 만들어 놔서 일이 그만큼 편리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칼질도 안 해봤는데 이거를 할 수 있는 거는 그만큼 시스템이 1인 시스템으로 할 수 있게끔 해놔서 가능했던 거죠. 그게 이 사업을 처음에 시작하게 된 키포인트였어요. 네. 앞으로의 좀 계획 있으실까요? 계획은 뭐 이쪽 성남에서 원탑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영역 확장해서 홀장사 해가지고 정말 여기 있는 성남 오면 아 바른보쌈이 최고구나 라고 할 정도로 만들어 놓고, 그리고 저희 지금 같이 일하는 직원들 나중에 지분 투자를 해가지고 월급쟁이가 아니라 뭔가 수익을 창출할 수 있게끔 같이 협업할 수 있는 그런 매장을 만드는 게 제 목표예요. 그게 제 꿈이고요. 그래야 저 친구들도 저랑 믿고 같이 일을 할 수 있지 않겠어요. 네. 그게 제 목표예요. 네.